웃잖아 걱정 마 울어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 여러분, 산타는 실제로는 없죠. 그런데 이 미국 증시에는 산타가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 또는 크리스마스 다음 주에 증시에 큰 상승이 있는 것을 산타 랠리라고 부릅니다. 그냥 갖다 붙인 거죠. 산타 랠리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기대감. 모든 것은 선반영, 모든 것은 기대감. 그러한 것으로 오르는 시장의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산타는 없는데 산타랠리라는 말이 항상 연말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사람이 산타랠리를 바라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바라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바라면 산타는 없어. 깜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어제 장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우선업 0.15% 상승. 뭐 전체적으로 장중에 또 생쇼를 했네요. 줬다 뺏기죠. 줬다 뺏고 다시 주기. 얘도 줬다가 다 뺏고 다시 주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그냥 다 뺏으면서 끝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쨌든 단기적인 익절 매도 타이밍은 잘 잡아드렸죠. 빚을 내거나 당장 다음 주, 당장 한 달 뒤에 써야 되는 돈으로 지금 3배 레버리지에 탔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제 매도가 좋은 타이밍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67. 어제 증시가 어쨌든 조금 오르긴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또 공포지수가 하락했나? 무려 1이나요? 러셀과 최근에 가장 상승을 주도했던 중소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어제 약간 조정을 보이면서 공포지수 또한 하락하게 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공포지수라는 것은 실시간이 맞긴 맞는데 지수처럼 정확한 그날의 시세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시장의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나스닥이 올랐다고 해서 공포지수가 오르고 나스닥이 내렸다고 해서 공포지수가 내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포지수는 나스닥보다는 S&P 추종 지표라는 거죠. 그런데 나스닥 추종에 공포지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참고하는 것일 뿐이지 만약에 나스닥 지수 추종 공포지수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참고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포지수를 제가 좀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만 무조건 맹신하고 투자를 하진 않아요. 당연하죠. 뭐 제가 바보는 아니니까요. 다만 전체 시장에 대한 현재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포지수만한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공포지수가 내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보유 중인 롱은 그대로 가져갔고요. 조정을 좀 쳐봤죠. 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에는 살짝 매도는 했지만 거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장기 투자는 여러분 저처럼 매매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과 수수료만 쌓여갑니다. 어떤 분은 수익 금액보다 세금과 매수 매도 수수료가 더 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잘못된 매매죠. 매수 매도 수수료가 많으신 분들은 수익금도 많아야 돼요. 그게 정확한 매매죠. 어쨌든 장기 투자는 살 때 사고 팔 때 팔고 매매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4848 안 됩니다, 여러분.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요. 푸덴콜 옵션 0.69 살짝 가슴이 뛰기 시작하네요. 0.70에서 0.75에서 좀 더 크게 나스닥을 매도한다고 했는데 좀 더 크게 나스닥을 매도하려고 했는데 0.69가 됐어요. 이거 무슨 일이죠? 다음 주에 나스닥이 좀 더 오른다고 하면 저는 좀 더 매도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조만간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스닥 1배 지수 QQQ 주봉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좀 급한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조금 길게 한번 봐보죠. 길게, 길게 한번 보시죠. 코로나 때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미친 듯이 말아올랐죠. 그리고 금리 인상 22년부터 22년 말까지요. 미친 듯이 내리고서 지금 말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검정색 상승 추세 라인과 이 검정색 상승 추세 라인 선의 길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만큼 올랐으면은 여기도 한 이만큼 올라야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정 없이 이만큼 오르는 상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20년부터 21년 슈퍼 상승장에서도 주봉으로 보면은 조정 없이 오른 것처럼 보여도 이러한 조정, 이러한 조정, 이러한 조정, 이러한 조정 엄청 큰 조정입니다. 1배 지수로 보면은 뭐 한 10% 내외지만 3배 지수로 보면은 20% 이상 엄청 큰 조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배는 약간의 고점이다 싶으면은 사파를 조금 해줘야 됩니다. 전부 다 파는 건 아니고 일부 비중, 뭐 20%, 30% 정도 비중에 그 정도는 팔고 다시 조정이 오면은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다시 매수하고 다시 좀 팔고 다시 매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멘탈적으로 봤을 때 평단이 좀 높아지긴 하죠. 하지만 저는 이게 좀 더 저한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나라 신나 커피 후원을 해주셨고요. 리멤버님 자주 또 댓글을 남겨주시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멤버님이 무려 음료수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셨군요. 저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커피와 음료수를 바로 원샷을 때리고 좀 더 힘을 내서 차트 분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움 전사의 주간 순매수, 주간 매도 현황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의 일간 순매수는 이게 웬일입니까? QQQ가 28계단 올라오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QQQ가 순매수 1위에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 매우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QQQ만 사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QQQ를 하루에 한 개씩 사시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요. 그러면 돈 벌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QQQ만 사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단기간에 많은 욕심,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의 탐욕, 그러한 욕심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엄청난 쓸데없는 거래량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속스,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욕심, 물론 지금 속수를 잡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나쁜 상황은 아닌 것도 같으나, 어쨌든 간에 최저점을 잡으려는 이런 숏을 투자하는, 단타를 치려는 욕심, 그러한 욕심 때문에 돈을 잃는 사람과 돈을 또 크게 따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주간도 속스 많이 잃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순매수 상황에서 속스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TQ나 속스3, SOXL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조정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약간 또라이 같이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주간 매도 현황을 보면은 속슬과 TQ를 또 매도하고 있네요. 사실은 최고점을 깨면은 그 위에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물대가 없다고요. 빈집 털이라고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죠. 속슬과 TQ를 아무리 팔아도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물론 조정은 있죠.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갑자기 추세가 쭉 하방으로 변환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조정은 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은 크리스마스 시즌이긴 한데 또 특별하게 중요한 일정은 없더라고요. 실업수당 청구는 뭐 매주 발표하는 것이고요. 19일에 유럽 CPI 확정치가 나오고요. 22일에 일본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근데 유럽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와 상당히 상관관계에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유럽 지수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캐나다도 발표하고요. 브라질도 발표하고 연말을 맞아서 CPI가 전 세계적으로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 좋지 않습니다. 환율 살짝 올라졌고요. 하지만 어쨌든 횡보하고 있는 중앙 이평선 맞고 살짝 마감해주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어쨌든 하방 채널 안에 있고요.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터치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터치하고 추세를 돌리려면은 한번 쭉 올라줬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야, 그래야 추세가 확실하게 변할 수 있는데 아직은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테슬라 어제 양봉 마감해줬습니다. 다시 상방 채널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와 준 흐름입니다. 크게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기획하고 있는 테슬라 전용 영상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TQ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어쨌든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둥둥 떠 있었는데 다시 볼린저 밴드의 상단 선도 올라오고요. 캔들도 살짝 내려왔고요. 볼린저 밴드를 찢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찢고 있는 흐름이 굉장한 상승장이죠. 현재 그 상승장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고요. RSI는 75고요. 지수 레버리지가 75라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아주 굉장히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속슬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볼린저 위에 둥둥 떠 있죠? 둥둥 떠 있습니다. 무중력인 것 같습니다. 무중력. 무중력으로 캔들이 떠 있네요. 여기는 지구가 아닙니다. 여기는 성층권이죠. 성층권. 그렇습니다. 볼린저 밴드 위로 올라가서 쭉 올라가는 캔들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짝 조정을 준 후에 다시 상방으로 고개를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불주 황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불주를 넘어가냐면 불주는 황제라서 저 같은 평민이 감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폭스S와 SQ 일봉 숏의 일봉 보조지표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RSI 23, RSI 27이고요. 갈 때까지 간 것 같네요. 갈 때까지 갔어요. 뭐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솔직히 힘들 것 같습니다. 속스 S는 5자를 봤고요. SQ는 13자를 볼 수 있는 문턱에서 어쨌든 장막판에 살짝 오르면서 그래도 최악은 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ETF의 일간 순매수 현황을 보면은
QQQ 1등이고요. 여전히 속스 S와 SQQQ에 물을 타고 있거나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안 오는 거예요. 좀 더 속스 S와 SQ를 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보면은 다시 안 좋은 흐름 67로 내려왔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죠. 왜냐면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더리움 또한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쐐기형 삼각 수렴. 본래 이 쐐기형 삼각 수렴이라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 올라가더라도 살짝씩 올라가더라도 이 정도 라인에 위치하면은 이때는 뭐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큰 돈을 실을 시기는 지금은 솔직히 제 기준으로 제가 차트를 보는 기준으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샀을 때는 바로 이런 곳이죠. 이런 곳에서 사고 좀 일부 비중을 매도를 실어난 후에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왜 이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는 단순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욕심, 탐욕, 조금은 내려놓읍시다. 조금만 내려놓고 또 일부 많은 비중은 가져가고 탐욕을 조금 일부 비중은 내려놓고요. 지금이 약간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찰리 먼 거고요. 탐욕과 공포는 매년 몇 달 주기로 반복이 됩니다. 주식의 사이클에서요.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세 번도 변경이 되고요. 다만 모든 주식을 합한 ETF, 지수 투자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탐욕과 공포가 탐욕의 시기와 공포의 시기가 몇 달 주기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짧은 주기로 단타를 치죠. 그게 확률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확률이 낮다고요. 몇 달 주기로 공포의 구간과 탐욕의 구간이 오는데 그럼 몇 달 주기로 매매를 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죠. 그런 매매를 해야 더 확률이 높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하루하루 뭐 며칠 그런 단타를 다 맞추면은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근데 그걸 못 맞추잖아요. 지금까지 못 맞췄으면은 앞으로도 못 맞추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같이 몇 달 주기로 오는 이 탐욕의 구간과 공포의 구간을 맞춰오면은 100%는 못 맞추죠. 그래도 한 80%, 90%를 맞춰온다면 그에 따른 수익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게 주식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해야 돼요, 저처럼. 단순하게. 저점이면은 사놓고 그냥 존버하는 거죠. 단순하게 존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자신의 탐욕 때문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